네, 최경영의 정치 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이 세 분인데 김한 한겨레 기자가 약간 늦고 있고요. 정기환 스픽스 대표,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어제 JTBC, MBC 보도 때문에 뒤숭숭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하와이에서도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거고요. 예. 국민들도 이거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예. 국회는 또 어떻게 해야지. 오늘 또 오후 1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예.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상상을 좀 뛰어넘는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어저께 그 녹취록 보도 JTBC 단독 보도였는데요. 예. 다른 건 또 없겠습니까? 저걸로 끝날까요? 뭔가 터져 나왔다는 것은 그 구멍이 뚫힌 뒤에는 어떤 또 내용이 다시 쏟아져 나올지 모르는데 제2, 제3의 폭로 또는 녹취가 현재 확보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있으니까요. 아마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예. 지금 저 보도는 한겨레 경향은 당연히 썼지만 보수 신문들은 좀 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은 어땠어요? 조선일보 안 썼고요. 조선일보 안 썼죠? 네.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이제 신용을 좀 했습니다. 신용. 네, 쓰기는 썼는데 그렇게 이제 크게 쓰진 않았고. 몇 면 정도 했었어요? 1면은 안 썼죠? 그렇죠, 뭐. 예. 네, 그 크게는 안 썼고. 예. 한겨레가 제일 세세하고 크게 쓴 거는 한겨레였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오늘 한겨레를 보면은 신문 중에서는 한겨레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소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경향신문도 사실은 쓰긴 썼지만은 일면에다가 딱 쓰긴 썼지만 좀 더 지금 이 취재와 상황 파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경향신문은 조금 그렇죠. 더. 네. 네, 그래서 여긴 조금 늦은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신문들은 쭉 그 따라갔고 이 상황을 사실은 저는 계속 먼저 좀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 파일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마다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도 제가 쭉 살펴봤고요. 그런데 지금 나온 거는 지금 8월 9일자 파일이 가장 중점적으로 나온 거예요. 2023년 8월 9일 파일이 나온 겁니다. 8월 9일에 했던 말이 있거든요. 했던 말을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JTBC나 M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관련해서 했던 말들 지금 준비되어 있죠. 예, JTBC가 보도했던 내용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 하겠거든.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딩을 했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요. 그건 뭐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측에서?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제 하네. 그런데 언론이 이 XX를 하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랄지로 봅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랄지를 하니까 열심히들 하니까. 열심히들 하니까 그건 세자인데 열심히들 하니까 랄지를 하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지금 표기를 안 했네요. JTBC도 몇 월 며칠 날에 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보니까 2023년 8월 9일 저녁 6시 57분에 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흑진주 이종호 씨가 이 A 씨에게 공익 제보자 A 씨에게 한 내용이고요.
전체 내용은 4분 13초 정도 되네요. 4분 13초 정도 되고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어떤 부담 없이 설명해 주는 분위기고요. VIP 로비 관련을 그냥 그런 상황에서 쓱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제 말씀하세요. 보도된 내용들에서 이종호 씨 해명을 보면 VIP라는 말은 내가 먼저 꺼낸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녹취 전체를 들어보면 VIP라는 말을 이종호 씨가 먼저 꺼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얘기를 해놨는데라고 하면서 그 내가 VIP한테 사표 내지 말라, 절대 사표 내지 말라 그랬다. 내가 VIP한테 얘기를 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 대화에서 내가 얘기를 언제 한 건지 그 시점은 특정되지 않는데 어쨌든 이종호 씨가 먼저 VIP라는 단어를 꺼내고 얘기를 했다. 이 얘기를 이제 합니다. 네, 오늘 이종호 씨가 이런 게 지금 어제 JTBC 그리고 MBC 보도가 되고 오늘 신문도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겨레를 필두로 해서 막 보도가 되고 또 오마이뉴스에 보도가 되고 인터넷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종호 씨도. 오늘 이제 각종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령 중앙일보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VIP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VIP는 누굴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VIP라는 표현은 대개는 이런 정치 뉴스에서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개는 그렇죠. 중간에 누가 꼈든지 간에 VIP는 대통령인데 이종호 씨가 중앙일보하고 만났대요 오늘. 그래가지고 뭐 중앙일보만 만난 건지 뭐 다른 데도 만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겨레하고도 전화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통화를 했습니다. 주장을 한 건 그 뭐 한겨레하고 얘기한 거는 이 파일 자체가 짜깁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앙일보하고 만나서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한 거는 내가 주장한 게 아니라 청와대 이 출신의 그 인사가 보낸 문자를 내가 읽은 것이다 이런. 이걸 믿기 어려운, 이러한 놀라운, 오히려 이 해명이 놀랍네요. 이런 놀라운 해명을 지금 중앙일보에는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게 중앙일보는 VIP가 그 김기한 사령관이라고요? 그렇게 주장을 했다. 이종호라는 사람이.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쭉 말했던 거 다 가지고 이분도 있는데.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무슨 말은 해야 되는데. 정말 황당한데. 이 상황을 어떻게 그거는?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 수습이 안 되는 게 경찰 인사 관여했다는 내용도 언급이 있어요. 그렇죠. 예, 경찰 인사에서 오늘도 누가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저녁 때 되면 그게 연락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그게 누구예요? 라고 물으니까 뭐 또 땡땡땡 서울치안감 뭐 별 2개 다는 거 전화 오는데 별 2개 다 달아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통화에서. 경찰도 별, 군도 별.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경찰 인사에도 본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발휘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사 내용까지 알고 있고 아마 오늘쯤 이 얘기들이 어느 정도 그 뒤에 현실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아마 검정 보도들이 나올 것 같은데.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또 2024년 제가 오늘 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월 4일쯤 되면 이 블랙펄 흑진주 씨가 이 A 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공천 못 받았어? 빨간당 가면 도와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가면 내가 도와줄 힘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어떻게 도와주죠? 주가 조작 공범이 그래서 1심에서 지금 형량까지 선고를 받았는데 빨간당 가면 도와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물론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임성근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로비를 했다면 그렇죠. 우리가 의심하는 대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소위 VIP 해병대 사령관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VIP에게 로비를 어쨌든 하는 경로였다면은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임성근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 좋은 친구인데 이런 사건으로 이렇게 다 이 뭐 인생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로비를 했다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 사회의 어지러운 사회인데 그렇게까지는 뭐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까지는 있었다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방금 들으셨듯이 하는 얘기 중에 놀라운 건 뭔 얘기를 하느냐. 해병대에 별 4개를 만든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국방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별 4개를 만든다고 얘기하고 뭐 합참 차장인지 어디가 별 4개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어제 보도를 쭉 보니까 네. 그리고 요런 얘기를 근데 본인이 주도하는 듯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경찰 인사에도 개입을 하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경찰을 왜 데리고 있어야 됩니까, 자기가? 경찰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뭔가 보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보험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단지 임성근 정도 제가 아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리고 힘 있는 사람하고 좀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한번 구해줘 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이거보다 훨씬 더 심도 있는 어떠한 국정이라든가 어떠한 뭔가의 일들에 이 사람이 개입을 하고 있거나 할 수가 있구나 충분히 요걸 이 시사하는 내용들이 요 공개된 것만 해도 다수가 들어있어요. 드러난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 중요한데요. 네.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그걸 다 중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대표님 그러십니까? 실제로 중요하죠. 지금은 네. 이제 거기에 저를 좀 띄워주십시오 대표님. 아니 그 중요하다라고 띄워주는 띄워주는 거야.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띄워주는 거야.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네. 저는 이제 이면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이면의 이야기.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예.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 소문이 한 가지의 사실이 연결된 이런 게 아니라 각종 중요 현안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다는 걸 우리 수없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대통령실 주변에서 많이 들었고 그렇죠. 예. 실제 국회에 가보면 김건희 라인을 잡아야 어떤 정책 지역 현안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국회의원들 여러 사람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종호의 이 얘기는 우리나라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주체 중에 김건희 여사가 실제 대통령보다 더 힘이 셌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근본적으로 VIP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대통령이냐 아니면 김건희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 논의를 해야 된다. 이들은 대통령을 충분히 조종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확신범처럼 국정 운영에 곳곳에 개입을 했다. 이권 사업, 예. 그리고 국책 사업, 그리고 주요한 인사,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천 문제까지 다 개입을 해서 국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통하는 확실한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이름을 밝히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서 사람들이 찾아가고 했던 것과 연결시켜 보면 거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세력을 비롯한 집단이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의 일면이 드러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임성근 구하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의 개입 문제를 뛰어넘는 거대한 부패 또는 거대한 권력의 국정농단의 일부가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자, 옳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그 여권에서 그리고 이미 이제 권성동 씨가 7월 3일인가요? 이 공익제보자 A 씨를 몰아붙였을 때 민주당의 정치 공작, 제보 공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을 때 이미 다 나오긴 합니다만 다음 대통령실과 그리고 집권 여당이 할 말이 뻔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게 이미 흘러나오고 있고 이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흑진주 이종호 씨가 뻥을 치고 있는 거다. 이 사람도 과대망상 환자다. 박정훈 대령처럼. 실제로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갈 이 사람은 역량도 없다. 능력도 없다. 그냥 주변 사람에게 뻥친다. 주가 조작법 말을 왜 믿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운이 쫙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무시 전략, 그 다음에는 이거 뻥이야. 그렇죠. 지금 공수처 태도가 그래서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게 언론이 공수처에다가 이게 왜냐하면 이 변호사가 이 공익제보자인 변호사가 공수처에다가 이것을 낸 거 아닙니까? 녹취 파일을. 한겨레 기사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공수처 수사를 받으면서 이것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죠. 그럼 공수처에다가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 수사 어떻게 합니까? 근데 공수처가 약간 여지를 두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튼 간에 잘 가설에 가설이 겹쳐 있고 이런 얘기는 이전에 한 얘기고 뭘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기자가 쓴 걸 보면은 공수처는 또 근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속된 말로 뻥을 쳤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근데 이거 공수처가 해준 얘기일 거 아닙니까? 뻥을 쳤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볼게요. 근데 공수처가 수사기관이 언제 이런 게 나오면 언제 녹취가 나오고 이러면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뭐 좀 톤다운 하시고 진정하세요.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일반적인 사건 같으면 이 사건은 분명히 윗선에서 어떤 종류의 기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도 언론에 얘기할 때는 일단 이렇게 한자락 깔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여서 역으로 해석하면은 벌써 이것과 관련해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구나. 이게 이제 기류가 손에 잡힌다. 분명히 이렇게 대응의 기류가 있고 그거를 이제 특검을 통해서 뚫든지 그러니까 뭐 결국엔 수사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뭐 구명 통로다, 로비다, 로비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이 이종호 씨를 중심으로 오고 가는 것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수사기관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이제 예를 들면 통화 기록을 보면 예를 들면 정말로 임성근과 이종호가 모르는 사이인지 그리고 이종호가 임성근과 혹은 임성근 주변의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고 그러면 VIP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이 내용은 사실 수사에서 제일 그러니까 1단계 첫 번째 스텝인 통화 기록만 확보하면 사실 규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소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꽤 오랫동안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건희를 중심으로 한 어떤 국정 개입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가 후다닥 드러난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단면이 아주 명징하게 보여지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중요한 사건이죠. 예,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거 주장하는 것보다 단면이 확실해 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뭐 예. 김건희 한동훈의 문자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김건희 여사가 어마어마한 얘기들 합니다. 뭐 댓글팀 얘기도 하고. 댓글 이야기는 좀 이따 하죠. 네, 뭐 어쨌든 예. 어마어마한 얘기들 하고 예. 지금 그게 그 덩어리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여기서 보면 이종호가 말하는 VIP가 그냥 임포턴트 피플인지 베리 임포턴트 피플인지 예. 그럼 누가 임포턴트 피플이고 누가 베리인지 예. 이거를 규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예. 여기서 만약에 이종호 씨가 로비한 게 대통령이다 이러면 더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러면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을 김건희 씨가 아는 거는 그건 어차피 지금 재판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알 수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과 만약에 대통령도 통화를 하는 사이다, 친분이 있는 사이다 이러면 또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를 규명하는 수사다. 그러면 그 수사를 공수처가 지금 이 정도 규모의 수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김민하 평론가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내부에도 벽이 있을 거고요. 외부에서 이제 압력이 시작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면 빨리 이 수사를 특검을 전환하는 게 맞다. 자, 이제는. 링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아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링크는 공수처는 그 경호처 직원인 송이라고 제가 발음을 할게요. 이 사람 송씨가 이 사람한테 포워딩을 했다는 거잖아요. 임성근이 내 억울한 내용을 좀 들어주시오라고. 근데 송은 임성근을 자신의 멘토라고 생각할 정도로 임성근 추앙자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임성근 추앙자는 경호처 직원이었던 송입니다. 경호처 직원이었던 송이고 이호정은 임성근과 그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이종호. 예, 이종호는 네. 이종호는 그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니고 그래서 임성근이 송에게 전달했고 송이 이종호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 링크 하나만 뽑으면 일단은 이종호가 송으로부터 뭘 받은 거는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종호가 김건희에게 전화를 했는지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에게 전화를 했다. 언제? 8월 9일 훨씬 이전에. 왜냐하면 다시 한번 들어보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이미 VIP에게 전화해가지고 처리를 했다라고 하거든. 근데 이 지금 통화한 시점은 8월 9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제 각종 통화 기록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힌 시점은 7월 31일 그리고 회수하고 박정훈을 집단항명으로 그때는 집단항명 수개로 집어넣어버린 거는 8월 2일 그때부터 이제 공작이 완전히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를 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던 마지막 시점이 7월 31일 아침입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7월 30일 그 아침 어떤 시점, 그 이후 시점에 송이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다닥 어떻게 일이 처리가 됐고 8월 9일에 이 A씨, 공익제보자 A씨와 이 이종호가 서로 연락을 한 거죠. 그 통화 내용이 지금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공표가 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예? 이미 처리가 됐는지 처리가 안 됐는지 그 내용. 선배님,
응,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응,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응, 응, 응. 아,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번 문제가 되니까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 하겠거든. 아,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딩을 했더라고. 예, 예.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요. 아유, 그건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제 하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잖아요. A씨가. 네. 예, VIP 쪽에서 지켜주려고 한다는 건가요? 그렇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시점이 2023년 8월 9일이에요. 임성근을 살려주고 나서 통한 거 아니에요. 예, 살려주고 그리고 이제 살려주는 목적에 별 3개 달아주고 그렇죠. 또 별 4개까지 달아줄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미 별 4개 달아줄 것이라는 것은 저게 8월인데 한 4월 정도에 이미 언론에서 별 4개짜리가 해병대 출신이 나와야 한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보도가 됐으니까 예.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이들이 관여를 하고 특정인을 별 4개를 달아주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최해병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성근을 살려줘야 되는 거고 로비를 네. 하려고 하니까 임성근은 결국엔 경호처 출신 거기에 연락을 했고 이종호는 VIP에게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서 이제 살렸다는 구조인데 무조건 덮어씌우기 하면서 이거 아니다. 조작됐다. 날조다. 제보 자체가 이미 음모론이다.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저는 좀 크게 보면 이 사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기정사실로 하고 할 거냐 아니면 특검을 계속 주장하는 수단으로 쓸 것이냐 매우 중요한 정책 판단을 정치권이든 또는 국민들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미 결론 난 거 아닙니까? 이런 결론이 났다는 전제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냐. 자, 결론이 나지 않고 이것이 나왔으니까 수사 제대로 해봐라. 공수처 좀 적극적으로 뛰어라. 특검 빨리 추진하라. 이런 주장만 하다 보면 바깥에서는 집권 세력과 그리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밝히겠다는 진실을 규명하는 세력 간에 갑론을박이 되면서 언론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놈 주장 이만큼 싣고 이놈 주장 이만큼 싣고 가면서 본질이 묻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략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버티기 작전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버틸 것 같은데 7월 23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양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되면 상황이 확 바뀝니까? 아니면 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은 한동훈 대표가 되더라도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유난 갈등이나 이런 게 뭐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일종의 차별화나 이런 것들을 노리겠지만 한동훈이 근데 이 직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전당대회를 이렇게 더럽게 치르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동훈 그렇죠. 리더십 입장에서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에는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출범을 하더라도 일단은 봉합에 좀 이 힘을 싣겠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까지 저는 영부인의 문자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서로 댓글팀이 있느니 없느니를 까고 이런 식의 전당대회는 정권 말에나 하는 거지 정권 말기에나 하는 거지 이 시점에 하는 건데 처음 봤는데 예. 아무튼 이렇게 간 거에 대한 봉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본인의 안을 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야당이 접근하는 이제 특검법에 대한 뭐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 재의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입장도 있고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나는 나중에 얘기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 재의결을 그냥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입장에 좀 코드를 맞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거든요. 물론 예상과 다르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거는 한동훈의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얼마나 한동훈을 또 세게 때리느냐에 또 달린 문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런 스탠스로 일단은 가지 않을까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한동훈을 얼마나 세게 때릴 수 있느냐, 그 힘이 남아 있느냐도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측정 기준이
어대안이 되고 그리고 어대안을 되는 과정에서도 한동훈이 얼마나 타격을 입고 어대안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그냥 입성을 하는 거냐 거의 무혈 입성 비슷하게 하는 거냐 요렇게 되면 아 윤석열은 이제 완전히 힘이 빠졌구나 보수 쪽으로부터도 별로 지킴이가 없구나 이게 이제 확인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재결을 하는데 당론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무기명 투표인데 네.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8표 이탈할 가능성 없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상황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죠. 네. 한동훈 대표가 됐어요. 한동훈 대표가 됐는데 어쨌든 재의결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표 이걸 막을 힘이 없잖아요. 국회에서 이게 재의결 추진을 하면. 원외인데다가 네. 예. 그러면 갔어요. 근데 만약에 8표가 이탈했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대표가 한동훈인데 한동훈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희룡이 됐다고 칩시다. 예. 원희룡이 됐습니다. 그럼 한동훈을 지지했던 뭐 의원이 지금 한 20-30명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20-30명이 우리는 원래 이 특검법이 원칙적으로는 수사를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게 돌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투표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지는 겁니까? 원희룡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한동훈 대표가 되든 되지 않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되면 대를 들면 한동훈 대표에 반대하는 세력이 우리가 이거 이탈표 던지면 한동훈 책임이 되네 이렇게 되고 원희룡 대표가 되면 한동훈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종의 판단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어떤 싸움이 되는 거냐면 한동훈이 더 밉냐 아니면 윤석열 지키는 게 중요하냐 이 싸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해질 거다. 근데 끝까지 특검을 못하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그럴 보세요? 수도 있죠. 지금 계속 이런 방식으로 극단적 대치를 하고 네. 지금 민주당이 이제 한동훈 특검 수용안을 지금 검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민주당 안을 계속 고집할 경우에는 한동훈도 물러설 일종의 카드가 없는 상황이면 그렇죠. 이 상태가 계속 이제 지속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는 상당히 흔들릴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임이냐 아니면 김건희를 우리가 정말로 보호해야 될 사안이냐 이 사안의 중심에 윤석열이 있느냐 김건희가 있느냐 이 그렇죠. 문제는 네. 대구 경북조차도 김건희 특검은 어떤 식으로든 명품백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게임으로 몰고 가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이건 김건희 문제다. 그럼 김건희 특검 받고 수사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사법처리 받아라. 네. 뭐 그다음에 윤석열 당연히 연결이 되겠지만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다라고 하나로 단순화시켜서 보는 것은 전체로 보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TK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대표님은 이제 대표님 TK 사람. 네, 예. 네. 네, 전 TK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수도권 사람이죠. 네, 수도권 사람이어가지고. 수도권 사람. 네. 네. 근데 TK 가본 적은 없지만 네. 이제 영남 출신인 분들에게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불만이 실제로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은 왜 이 자기 와이프를 왜 저렇게 뭐 이거는 좀 고약한 말입니다만 그러니까 보수적인 정서에 기대서 말씀드리면은 왜 간수를 못 하느냐 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고 보수적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예. 보수적인 어떤 그러한 시선과 문화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어떤 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로 초점을 갖고 간다고 하면은 이 보수 여론도 흔들릴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상한선이라고 한다면 이 보수가 이거는 좀 힘든데라고 보는 마지노선은 뭐냐면 그러면 요렇게 했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되는 거냐 요건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건드릴 수 없는 어떤 선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령 이 어떤 시기에 지금 어떤 시기냐에 요 시점에 달린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3년 차에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 임기를 2년 터닝 포인트도 안 지난 요 시점에 이 차상병 특검법이라는 거를 통과시켜 갖고 실제 특검을 할 경우에 탄핵이 된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 네. 이제 밑자락을 깔고 있는 건데 이 특검 이퀄 탄핵 요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특검이라는 거를 예를 들면 그게 이탈표가 됐든 또는 한동훈의 묘수가 됐든 간에 특검이라는 거를 보수 세력이 인정을 하면 그거는 특검을 인정해서 뭐 수사를 잘해보자는 문제가 아니라 즉 그거는 윤석열의 탄핵에 동의하는구나라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 안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든 누구든 요거는 오케이 하기가 대단히 부담스럽고 어려워지는 거죠.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이게 다음에 보수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갈 것인지 고관여층 보수 지지 세력은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저는 물러서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일단 왔다.
뭔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냐, 김건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보수 정치 세력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가면 저는 절연하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 대통령을 버리면 그렇죠. 대통령을 버리면 정권은 재창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보가 누구냐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보수 정치 세력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을 감옥 넣자라는 거 하나하고 예. 우리도 괜찮은 후보를 내면은 대통령 선거는 초박빙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 예. 정권 다시 만들 수 있다는 막연하든 아니면 구체적이든 상상이든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버리고 이재명 감옥 놓고 정권 재창출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한동훈은 적임이냐 아니냐. 한동훈에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검찰 출신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에게 비토하는 사람들 생각이고 국힘 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권을 재창출한다면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에서는 원희룡 되겠나? 나경원, 안철수 누구를 보더라도 안 되는데 한동훈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 또 하나가 있죠. 오세훈 카드도 숨어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걸 가지고 보면 대선에서는 초박빙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탄핵은 막아야 하지만 거리두기를 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사법처리 쪽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일정하게 내부 동의를 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근데 무슨 말씀인지 맥락도 이해하고 동의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선택을 못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자에서 들었듯이 김건희를 버리는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대통령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수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보수 정치 세력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네. 어떻게 할 거냐 또 당협위원장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거대한 정치 세력이 움직여서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고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 네. 이것과 관련해서 다 했는데 이게 지금 아주 묘하게 아주 고약하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약하게 꼬여버린 거는 이게 최혜병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랑 맞닿아 있는 사건이 돼버렸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 하면서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최혜병 특검이 같이 연결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최혜병 수사 외압이 김건희라는 VIP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면 이거는 국정농단이고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에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네.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지만 김건희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재를 하면 할수록 중요한 의사결정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한다는 이 부분을 계속 강구하고 갈 거냐. 그럴 리가 있느냐. 윤석열 정권이 주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다 선택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보수 정치 집단이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하면 좀 더 명징해 보이지 않느냐. 이런 한결에서는 어떻게 봐요? 지금의 단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탄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쳐봤잖아요. 예. 여러 각종 사건을 거쳐본 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 뭐 그런 탄핵 국면 때도 저도 뭐 TF도 있었고 했었지만 지금 네. 팩트 파인딩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긴 하고요. 제가 말씀하신 거를 주장적 측면에서 동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7월 30일 날 누구죠?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 쓰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보고서 결재 나오고 나서 그리고 30일부터 31일 날까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 통화 시점으로 놓고 보면 8월 9일. 예, 8월 9일 날 통화 내용으로 보면 자기가 말렸다 이런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걸 그렇지. 보면 이 30일에서 31일 사이에 그러면 뭔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종호. 그러니까 그 이 부분과 관련된 팩트 파인딩 이런 게 여전히 좀 더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큰 틀에서 예를 들면 구도가 넘어가고 이런 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의 빌드업들은 굉장히 필요한 그렇지. 거고 이게 만약에 비어버리면 중간 과정이 비어버리면 절대 이게 구도가 한 번에 넘어가지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이종호가 VIP라고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측근 그래서 강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월 30일에 부속실장인 강우구의 그 6번의 통화 왜 갑자기 부속실장이 등장해가지고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 통화를 하고 이 상황을 다 정리를 하려고 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7월 31일 강우구의 통화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종호는 강우구든 또는 VIP2이거나 제로인 김건희든 누구한테 어떤 7월 30일이나 7월 31일 또는 그 전에 7월 28일에 임성근이 이미 이 상황을 알았거든.
오전에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오후부터 구명 로비를 시작했다면 7월 28일 오후부터 구명 로비를 시작했어요. 왜냐면 28일에 근데 그러긴 어렵죠. 왜냐면 네. 그렇게 움직였다면 7월 30일 날 수사보고서 결재가 안 났겠죠. 왜냐면 그건 더 쉬운 일인데. 예를 들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왜냐하면 7월 28일에 이미 해병대 사령관한테 이야기를 했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야기를 한 후에 오후에 포항에 직접 가서 해병대 사령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임성근에게 너 앞으로 대기 발령 상태일 네. 거야. 그래서 임성근은 최소한 알게 됐고요. 7월 30일 날 결재를 한 거야. 해군 참모총장과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이틀 정도는 임성근한테 분명히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7월 31일 오전 전까지 모든 상황을 끝내려고 했다면 끝내게 된 거니까 그 이후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틀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이틀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임성근은 그 경호처 직원인 송에게 어떤 SOS를 쳤고 송은 이종호에게 그거를 포워딩을 했고 이종호는 그 어떤 시점에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7월 31일 오전 이전에 28일부터 31일 오전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통화는 8월 9일 날에 지금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A씨가 그때부터의 역할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마치 탐정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툭툭 던져봐요. 이 사람 출신이 그런 출신이기 때문에 에? 그런 어떤 탐정 같은 그런 출신이기 때문에 툭툭 던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참 희한한 게 이종호가 계속 이 사람을 철떡같이 믿고 이야기를 해주거든. 그런데 지금 통화 내역을 보면 5월 한 말경부터 통화를 안 합니다. 통화를 안 해요. 그건 뭐다? 아, 저쪽이었구나. 그런데 6월부터 이 사람이 어떤 공식적인 지위를 갖게 되거든요. 박정훈 대령 측의 지위를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저는 상황이 저로서는 완전히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이 공익제보자 A씨의 이 상황 자체가 이 사람은 진실을 탐구하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름의 뭔가 그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2023년 7월, 8월부터 이미 호기심이 발동을 했고 그리고 해병으로서 같은 해병으로서 이건 뭔가를 밝혀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접근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 앞선에 지금 로비를 했다라는 정황, 그리고 이제 통화 기록, 수사가 필요성이라는 걸 모두가 이제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 뭐 수사는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예. 이렇게 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전선에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승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방어가 되든지 아니면 뭐 이게 이제 특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가 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방어가 되려나? 뭐 지금 거부권을 어쨌든 행사한 상태고 국회에서도 결국 이제 어떤 디테일의 분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결국엔 최혜병 특검법을 통해서 향후 전국 구도가 결정되는 상황까지 지금 왔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지금 차오른 것 같아요. 한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예, 징검다리 한두 개밖에 안 남았고 거의 실선들이 이어지고 있고 점선에서 그러니까 실선화됐고 지난 1년 동안 예. 뭐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왜 그렇게 임성근을 빼려고 한 거냐? 첫 번째 네. 의문. 두 번째, 대통령은 7월 30일 날 왜 화를 낸 거냐? 그거에 대해서. 그게 네. 뭐 화낼 일이라고. 이 두 가지가 1년 동안 풀리지 않던 의문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의- 가장 결정적인? 거의 풀리고 있죠. 예,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제 이종호 씨의 등장으로 해서 이 고리들이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징검다리가 비어 있지만 네. 사람들이 그런 거구나 맥락적으로 그렇죠. 예, 그거 이해해 왔다라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결국 이제 수사나 공익제보를 통해서 규명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수사를 하면 지금 하신 대목들은 어쨌든 최상병 관련 건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이종호 씨를 수사를 결국은 철저하게 하게 되면 이 정권과 관련돼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게 다소 나오겠죠.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그렇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군의 별 4개의 자리를 만드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권력 핵심부에 약점을 쥐고 있거나 그 약점을 가지고 이 모든 제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무슨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렇죠. 둘째 김건희 여사나 누구든 간에 현재 진행형으로 뭔가를 같이 하고 있어서 어떤 일을 같이 하고 있어서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다 먹히는 것이거나 근데 어떤 경우든 색깔만 다를 뿐이지 다 국정농단이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엄청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국정이 난장판이 돼버렸는지는 서로 지금 댓글팀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김건희와 한동훈의 댓글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지속해봐야 되겠습니다. 광고를 먼저 좀 보시고 30초밖에 안 되니까요. 광고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어.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려 이 모든 게 설치당에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묻히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를 검색해 3초 만에 결정하고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합하면 77만 원 최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팀은 지금 서로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장해찬의 이야기에 따르면 김건희는 문자에서 나는 내 댓글팀 가동하지 않았다 라고 한동훈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고 들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장해찬은 한동훈 너도 댓글팀 있잖아. 여론관리팀이라고 표현했죠. 네, 여론관리팀. 법무부 밖에. 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댓글팀이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네. 두 놈 다 잡아 넣어야 되겠습니다. 두 놈 다 잡아 넣어야 되는 거지. 네. 댓글팀을 서로 가동했기 때문에 네. 나 댓글은 문제가 안 되고 너 댓글은 문제가 된다는 것 네.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여론 조작했다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싸움이 치졸해지면서 저는 논쟁적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상대적으로 열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너는 그럴 죽어야 필요가 돼. 없습니다. 예. 나는 무조건 좋아. 그래서 아. 상대를 더 죽이는 방식으로 싸움을 하는 걸 보면 야 이게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과연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이익이 좀 더 큰 게 있다면은 그래도 당은 봉합돼서 가겠지만 이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참에 분당까지 생각하면서 각자 다른 길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때 이제 누가 주도해서 이 당의 주인이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 주인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누가 지면 분당이 될까요? 저는 그것도 핵심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면 분당이 되는 건지 원희룡이나 나경원이 지면 분당, 나경원은 그렇다 치고요. 원희룡이 지면 분당이 되는 건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당이 된다면 원희룡이 지면 분당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새드 엔딩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슬프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뭐 원희룡이 된다라고 하면 지고지순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다 결국 슬픈 엔딩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당 그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던 윤석열 당을 만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 네. 뭐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보수가 어떤 지난번 탄핵됐을 때처럼 공멸적 상태로 갈 거고 지도력에 굉장한 뭐 진공 상태가 올 거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고 슬프게 당분간 사라지겠죠. 근데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급격한 엔딩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의 성격은 뭐야? 이런 이제 말하자면 여당 내 야당처럼 구는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어떤 엔딩이 빨리 올지 뭐 누가 되는 게 더 슬픈 일일지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벌어지고 전개되고 있는 국면의 끝에는 결국 누가 되더라도 새드 엔딩밖에 남았지 않다. 엔딩별 분당 시나리오를 만약에 그려보자라면은 예를 들면 원희룡 대표가 예를 들면 원희룡 전 장관이 대표가 됐는데 분당이 되는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한동훈과 한동훈을 따르는 소위 말하는 수도권 중심의 우리는 개혁적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야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거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밖에는 개혁신당도 있고 예. 뭐 다 있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가서 뭐 이준석한테 의탁할 것이냐 뭐 그것도 예. 아니고 예. 따로 세력을 꾸려가지고 만든다라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또 하는 게 그렇죠. 기반은 어디에 둘 것이며 등등등. 그래서 그런 방식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탄생할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가능성이 뭐 충분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요거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당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근데 고전적인 우리의 어떤 분석을 정치 평론가들의 얘기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받쳐주고 또 최소한 어떤 지역 기반에서는 그것을 용인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그래야 대통령이 주도하는 대통령발 신당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뭐 이렇게 가면 한동훈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 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뭐 오르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어려운데. 아니 근데 돈 조직이라는 관점에서는 또 다르지. 아니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은 근데 이 정권에서는 그러한 일반적인 정치 평론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되느냐 마느냐는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또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별개로 그러한 일은 그래서 힘을 갖고 있는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누가 힘을 갖고 있냐를 따지면 그것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어떠한 신당을 만드는 그림에 좀 더 힘을 실릴 수 있다. 그 시나리오는 얘기할 수 있겠죠. 원희룡 당대표가 탄생하면 예. 지방선거 대선은 앞으로 뭐 기대하지 못하겠죠. 보수 쪽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고 가는데 원팀이라는데 뭐 결론이 좋을 리가 없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보면 그래도 지금 당대표가 되는 게 자기 지방선거나 대선 쪽에 해볼만하다. 지금 원희룡보다는. 근데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분당이라는 문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살기 위해서 원희룡을 비롯한 정말로 찐윤들을 데리고 나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끝까지 행사하겠다. 특검도 들어오느라 이렇게 해서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이제 가는 경우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대권을 준비해야 하니까 보수 외연 확장을 위해서 계속 뛸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절연하고 외부의 세력들을 좀 더 넓히는 방식으로 이제 가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저희 전망입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되더라도 결국 내년 4월에 재보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대통령과 적절한 거리 유지에 성공하면서 특검 전국을 넘어서고 국정감사나 등등등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보궐 나가라고 할 거야. 네, 재보궐 나가라고 하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만 놓고 보면 재보궐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재보궐까지 또 졌어요. 그러면 과연 한동훈 체제는 유지가 되는 것이냐. 이거는 원희룡이 했을 때 선거진 거랑은 다르죠. 다른 문제가. 두 번 연속 진 거 아닙니까? 네. 총선도 지고 재보궐도 졌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대표가 됐을 때 재보궐 한 번 졌다고 끌어내리지 않는데 한동훈 대표 체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두 번 연속 졌는데 거봐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퇴를 하니 많이 할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 사퇴 안 한다 이럴 건데 최고위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억지로 사퇴시키는 논리가 작동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이게 어떤 종류의 그게 뭐 분당이 될지 뭐가 될지 어떠한 종류의 불씨가 또 되는 뭐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저는 이제 분당 얘기도 이제 전망을 할 수 있겠지만 댓글팀은 체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 특검 사안이에요. 특검 그러니까 사안이죠. 특검 지난번에 사안이에요. 진짜 드루킹 심각해요. 드루킹 얘기하고 이럴 때 네. 얼마나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그 대선 때 무슨 뭐 이 얘기인데 그것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뭐 이렇게 돈 줘가면서 한 것도 아니고 네. 이상한 집단이었던 건데 사실은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프리젠테이션 한 거죠. 그쪽에서 오히려 네. 돈을 상납을 해가면서 자신들의 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 상당히 의심되고 지금 그 다음에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장해찬이라는 분이 뭐 눈에 뭐만 보이는 거 아니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댓글팀이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 쪽에서도 댓글팀 굴린다고 의심해가지고 지금 주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한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건 장해찬 얘기를 뒷받침하는 얘기죠. 한동훈 후보가 장관 때부터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 자기가 메시지를 써서 이런 식으로 말해달라라고 전화를 하면은 그 메시지 전달을 한 달이 건너서 했는데 전달을 한 사람도 공무원이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공무원 시켜가지고 댓글팀에다가 이런 얘기를 전달해달라고 했다라는 대목이 이런 대목이 오늘 한겨레 기사에 나옵니다. 아, 그래 공무원이. 그 이거는 매우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잡아놓아야 되는데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런 거를 잡아놓자고 하면은 언제까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대권 주자의 어떤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의문이에요 저는. 파탄 직전이네. 이를 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법무부, 검찰은 말하자면 국민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저장해 놓은 디넷이 있고 네.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팀이 있고 김건희는 윤석열이 있고 댓글팀이 있는 거네. 근데 이게 예, 검찰 캐비넷 플러스 댓글팀의 승리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권력 바로 옆에 있는 김건희 또는 본인이 권력이 된 김건희와 댓글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김건희의 승리냐. 뭐 이 싸움이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의 경쟁 구도 또는 네. 갈등이 아니라 결국 권력의 중심은 김건희 여사가 있고 여기에 한동훈이 어떻게 맞서서 싸우느냐. 그러네.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지금 국정농단의 중심에 김건희가 있고 이 김건희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 실제로. 김건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 진 교수가 폭로했던 그 페이스북 내용도 보면 그렇죠. 총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 47분간 뭐 57분간 57분간 통화를 했대요. 했다고 한다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뭔가 자 비밀스럽게 정무적 조언을 받아야 되는 상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도. 그런데 김건희 여사하고 그렇게 장시간 통화를 했다는 것이 네. 지금은 뭐 당권 경쟁을 놓고 막 그 계산판을 벌이니까 그걸 써먹는다고 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김건희가 결국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주무르고 있었다. 원희룡이 예전에 전화 받아서 양천 어딘가 양평 고속도로도 그냥 백지화한다는 그 발언에도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냐. 그때도 김건희 의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 문제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서 좀 더 취재도 하고 사실 확인을 계속 추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이걸 윤석열 네. 대통령의 문제 또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 용산의 문제로 이렇게 통칭하는 순간 논점이나 방향이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꽤 맞춰지네. 그때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도 당에서도 몰랐었다고 했거든. 네. 그리고 국토부는 당연히 몰랐었고. 몰랐죠. 네. 아니 그리고 그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거를 논란이 된다고 갑자기 네. 백지화. 10년간 그 지역에서는 수건 사업이었던 건데 네. 그 노선이 왜 변경됐고 이런 걸 설명하면 되는데 갑자기 장관이 직접 등판해 갖고 이거 백지화하겠다 그러면 정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양평 땅의 소유주가 전화해가지고 국토부의 고속도로 변경안을 야 백지화 시켜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이 완전히 믹스가 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 당시 인수위에서요. 네. 이 문제가 내부 논의를 할 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가 그 사람 바로 잘렸어요. 그렇지. 인수위 때부터 인수위 때부터 나왔기 나왔다는 때문에 이야기야. 그러면 그 인수위 때 나왔던 네. 그 출발 지점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적 이익을 그렇죠. 국가의 공적 정책에 반영시켜서 이거 위험합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쫓겨났어요. 그 김건희 댓글 제가 국정원 댓글과 새누리당 선거 댓글 취재해봤던 입장에서 예. 말씀을 드리면 네.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데 공통부모는 김건희밖에 없는 두 개의 대표적인 기사를 뽑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걸 백지화한 것 중에 제일 많이 읽힌 기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연합뉴스랑 그렇겠죠. 그 네. 기사와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쇼핑했을 때 네. 많이 읽힌 기사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 기사 두 개에 달린 댓글이 뭐 한 1000개, 2000개 되겠죠. 포털 기준으로 하면 이 두 개의 댓글을 놓고 시기열을 분석을 해보면 이게 매크로를 쓴 댓글이 뭔지 혹은 동일 아이디가 어떻게 접속을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패턴이. 그리고 같은 날 커뮤니티 사이트에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에 대해서 비슷한 논조로 계속 복붙을 글을 올리는 글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아이디와 댓글을 단 아이디가 일치한다. 뭐 이런 패턴으로 저희가 보통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댓글 공작을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유사 패턴이 발견이 되면 그 유사 패턴 아이디가 달았던 댓글에 이렇게 이제 추적을 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물론 지금은 그거를 프로그램을 짜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다른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한 7, 8년 전에 처음 댓글팀 추적하고 할 때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되게 믿을 만한 굉장히 믿을 만한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그리고 대통령의 주요 스피커였던 그리고 여사가 댓글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7, 8년 전에 국정원 댓글은 아무도 댓글팀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건 댓글팀이 있는 거죠. 댓글팀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증거를 지금 찾는 게임이다. 그리고 댓글팀을 운영한다는 게 어떤 방식인 거냐, 가령. 또 아니 돈이 들어요. 그렇죠. 돈도 들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걸 뭔가를 예를 들면 사람을 시켜서 단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 그런 방식 아닐 거 아닙니까? 무슨 장비라든가 무슨 기술이라든가 기술자가 있을 것이고 장비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방식일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아니 그래도 특정한 댓글을 입력을 하려면 그때마다 그 사안 때마다 입력을 하려면 사람이 꽤 듭니다.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 그 모든 댓글을 1대1로 다 입력하는 무슨 이런 댓글 부대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겠지. 그렇죠. 최소한의 인력이 예.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돼요. 이건 그렇죠. 무조건. 그런데 그렇죠. 그 인력과 장비와 그다음에 공간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 어떻게 예를 들면은 회계 처리했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내 돈으로 그렇죠. 뭐 내 돈으로 그냥 매달 월급을 준 것인지 예. 아니면은 국가 돈으로 쓴 건지 별도의 무슨 예산이 지금 잡히지 않는 그게 특수활동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빠진 건지 요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요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논리인 거죠 지금. 법무부에서 만약에 그렇게 쓰거나 대통령실에서 그냥 예산 그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없게 해놨거든요. 대통령실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예. 적폐 때 있었던 박영수 특검 정도 규모의 특검을 꾸린다라고 하면 한 부가 맡아야 되는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자체가 그때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어떻게 기소를 할 거냐, 뭐 이거 혐의를 구성할 거냐에 대한 경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뭐 삼성 승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 이제 말하자면 한 파트를 누가 하고 한 파트를 누가 그 이름만 되면 지금은 배지도 달고 굵직한 자리에 계신 분 검사들이 다 맡아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3, 4일 사이에 나온 내용들이 다 그 부가 맡아야 될 정도로 엄청난 봐요. 일들이 지금 김건희와 관련해서 디올백 있죠. 도이치모터스 있죠. 그다음에 최혜병 수사 외화복 있죠. 네. 그다음에 댓글팀 있어요. 네. 네 개야. 네. 그리고 인사 개입들이 있죠. 지금 뭐 경찰 그러니까. 그러니까 댓글로 이제 폭로전처럼 하는 것의 이면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공권력이 지금 무력화되어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게 터지면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 진행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할 건데 이들의 전제 조건은 이 정권 하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이든 경찰이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이게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외압을 넣고 국정농단이고 정말로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개입하는 이 행위가 있어도 결코 경찰과 검찰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변명하는 쪽으로 보수 언론도 받아줄 것이니 우리는 끝까지 이제 버티고 갈 수 있다 이런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공권력을 가장 무서워하는데 이들은 공권력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악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가 이런 댓글에 대한 공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또 당명 바꾸고 뭐 분당하고 이럴 게 아니고 그냥 해체하는 게 낫습니다. 해체를 하고 진정 정치를 왜 하고 정치의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보수적인 진짜 보수적인 이념을 가지고 새로 탄생하는 어떤 정당을 신당을 이준석 중심으로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호해 왔잖아. 에? 뽑고 비호해 오고 어떤 갖은 그 공작을 했는데 그 공작의 수준이 사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댓글팀의 저열한 공작 수준하고 비슷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랄지 박성중 의원이랄지 김기현 원내대표랄지 이런 사람들이 했었던 KBS, MBC 몰아치고 민주노총 뭐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수준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음이나 이런 데 막 뜨는 그 댓글 있잖아요. 그 수준과 똑같았잖아요. 정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와가지고 또 이제 어떤 버티기 아니면 민주당 뭐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라는 식의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는 공당으로서 정부 보조금 받고 지금 국민으로부터 세금 받아서 정당 보조금 유지하는 그런 정당 아닙니까? 잘못한 것의 개수를 하나하나씩 늘려가면서 이들의 만행을 드러내 놓는 것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이제 제대로 국회에서 좀 싸워야 될 겁니다.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지 지켜보지 말고 민주당은 정말로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민심이 무엇인지 알고 좀 거리에서 또는 국회에서 전면전해야 한다는 생각.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 있어요? 없어요? 네. 대표님 정말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봐야 네. 한 뭐 하루 이틀 전 그래도- 1년 내도록 하잖아요. 그래도 스픽스가 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픽스보다 뭐 한겨레 신문이 훨씬 더 큰 아닙니다. 일을 하셔야 요즘 되는데 무조건 스픽스입니다, 대표님. 요즘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면 네. 정말로 좀 제대로 좀 싸워달라. 이제 우리는 지쳐 죽겠다. 쓰러지고 없으니 민주당이 이제 좀 책임지고 나서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정치본색 계속됩니다. 오전 10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